모든 것이 좀 나아지거나 변화하려면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같은 걸 볼 때도 GDP 같은 걸 보거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그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건강성을 알아보는 지표가 많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양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어떨 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떨 때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합의하는 선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시장의 뉴노멀을 위한 4대 지수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이 과연 정상이었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불평등은 매우 높았고 실질적인 시장의 경쟁은 사라졌고 또 롱테일 시장은 이미 실종되고 없는 상황이었고 영화 시장의 다양성도 붕괴된 시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영화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한국 영화가 가장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렇게 그 취약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있었던 시기였고 이게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드러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국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나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이제 영화 시장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양적 지표를 이용해 왔습니다. 총 관객수, 총 매출액, 개봉 편수 그리고 이제 일부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동원해서 시장을 평가해 왔는데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시장의 양입니다. 시장의 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들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지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평등 지수, 실질 경쟁 지수, 롱테일 지수, 다양성 지수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을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21년이 되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21년간의 연간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1년간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각 지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평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평등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참고한 지표는 지니 계수입니다. 이 지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 같은 걸 보는 건데요. 각 영화가 모은 관객 숫자를 가지고 한국 영화 산업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0에 가까운 4 이하면 평등하다고 보고 4가 넘으면 이제 불평등하다. 7, 8 정도가 되면 너무 불평등해서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지난 10년간 0.9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나마 0.6대였는데요. 이게 계속 불평등이 고착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폭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겠습니다. HHI 지수라는 경쟁 강도를 보는 지수를 역산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회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지표를 응용한 것인데요. 한국 영화 시장 안에서 몇 편의 영화가 동등한 경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경쟁한 영화의 편수가 107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편 이상은 공개가 돼서 시장 내에서 경쟁을 했다는 것인데요. 2024년도가 되면 50편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주에 한 편만 영화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한 편의 영화만을 매주 보여준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실제로 지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롱테일 지수라고 해서 하위 90%를 차지하는 영화들의 상영 회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2004년도만 해도 하위 90%의 영화가 차지하는 상영 횟수가 58%였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니까 하위 90%의 영화가 차지하는 상영 회차의 비중이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위 10%의 영화가 90%의 상영 회차
회차를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90%의 영화가 13%의 상영 회차를 두고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양극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진위 계수가 9점대 이상으로 불평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 다양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셰넌 지수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4.46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5.3 이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는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지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수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경쟁은 사라지고 없고 롱테일도 사라지고 없고 다양성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수를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정성 설계를 위해서 불평등 지수를 기준으로 시장 독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 지수를 바탕으로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복원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테일 지수를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이 기회를 얻는지 소득을 얻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수를 통해서 한국 영화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현재와 목표를 설정해서 매년 혹은 매 분기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문제인 거고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고 이것이 시장 정책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